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담배를 끊고 운동을 조금 더 하고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명을 최고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운동량을 적당히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무실 근무자들처럼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하루 1시간 정도의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적당한 양의 운동 하셨는지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낮 시간도 길어지고 해서 가벼운 산책을 하기 아주 좋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매거진 스퀘어 첫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프랑스의 한 보험회사에서 정년 퇴직 이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선진국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은 장기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반면 일본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인의 40%가 퇴직 후에도 일하기를 원했는데요. 이는 프랑스의 10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스페인과 이태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고요. 캐나다인들은 자선활동을, 프랑스인들은 정원 가꾸기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사람들은 퇴직 후의 생활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유의 시간으로 여기는 반면 스페인, 이태리 사람들은 퇴직을 질병이나 죽음과 연관시키는 성향이 있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이번 조사에서 한국 사람들은 제외가 됐는데요. 여러분의 은퇴 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던데요. 은퇴. 새로운 삶의 시작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정한 미국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이민법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사회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퍼듀 대학 사회학과에서 최근 미국인을 상대로 미국인의 조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920년대에 실시됐던 조사와는 아주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1,500명의 응답자 가운데 94%가 시민권을 미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꼽았는데 1920년 조사에서는 미국 출생이나 유럽 혈통을 우선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혈통보다도 시민권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다문화주의가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창한 영어 실력과 국기에 대한 충성 서약도 미국인의 조건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민자에 대해서 새로운 사상과 가치관을 제공해 미국 사회를 향상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반이민 법안을 제안하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은 이메일을 이용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많이 받는 전화에 비해서 이메일은 이러한 제약자들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는 통신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 뒤에는 스팸 메일이라는 복병이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막기 힘든 것이 스팸 메일이죠. 때로는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발송되는 이메일이 600억 통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대부분은 스팸 메일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금융정보를 노리는 갖가지 스팸 메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러한 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스팸 메일을 어디 원천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매일 드시는 약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몇 가지 종류의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치료 목적이 아니라 해도 바이타민을 비롯해서 한 가지 이상의 약은 드실 것 같은데요. 미국처럼 정말 각종 약이 흔한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도 있는데요. 매거진 5분 건강, 오늘은 오정근 내과 전문의를 모시고 약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의사 오정근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통 50대 이후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3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을 잘 복용하면 병을 치료하고
그 약의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약이라도 잘못 복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약으로 인해서 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음식도 제 양을 맞게 균형 있게 섭취를 하면은 우리 건강에 이로울 수 있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맞추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체하게 되고 또 몸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약들은 그 약에 적정한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이 주로 밀리그램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이름과 또 약을 복용하는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약, 또 당뇨 환자는 그 당뇨약 등등 그 약의 용량에 대해서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약은 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그 혈압은 여러 가지 몸 안의 그 호르몬과 또 그 신경계의 균형으로 인해서 정해지는데 보통 경우에 이른 아침이나 새벽에 우리의 혈압이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기 바로 전에 복용을 하셔야지 그 식후에 생기는 그 고혈당을 치료하고 또 그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규칙하게 인슐린을 복용할 경우에는 고혈당과 저혈당으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나 또 잘못하면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환자들은 주로 아주 낮은 용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약의 용량을 높여서 혈압이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3주 내지 4주간 정도 그 약을 용량을 조정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높은 용량을 사용해서 빨리 혈압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체질이 또 그 약에 대한 반응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아주 효과적인 용량이 자기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효과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자기의 혈압이 저혈압이 돼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복용할 때는 그 약의 이름뿐만이 아니고 그 약의 적정한 그 용량, 그러니까 그 약의 도시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의 발전과 또 수많은 제약회사의 여러 가지 연구로 매달 거의 10가지에서 20가지 이상의 약들이 FDA의 승인을 받고 미국의 약국과 병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당뇨 치료제만 해도 20가지가 넘고 혈압약도 거의 50가지가 넘고 또 항생제는 70가지, 80가지 이상이 됩니다. 또한 그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약은 새로 나왔거나 비싸거나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나온 약들은 그 전에 나온 약들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약의 부작용도 다르고 또 약과 약 간의 그 상호작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중에 이렇게 많은 약들 중에 가장 적당한 약을 골라서 환자한테 권장을 하는 것은 그 환자분의 담당 의사의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TV나 잡지 같은 데서 선전을 보고 자신의 약을 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자기에게도 적용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많은 한국분들은 항생제 계통의 약들을 나누어서 사용하거나 또 필요 이상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마이신 종류인 어리트로마이신 이란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다른 무좀약이나 알레르기 약이나 그런 약과 같이 복용할 경우에는 그 약과 약의 부작용 때문에 치명적인 심장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간질 등 그런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약과 약의 그 상호작용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당뇨약 중에 다일렌틴이라는 아주 흔한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항상 그 혈액 내에 농도를 유지하여야만 그 약효가 있는데 많은 다른 약들이 특히
간질병이 있으신 분이 감기가 걸렸다든지 기관지염이 있어서 항생제를 복용할 때 이 다일렌틴의 혈액 농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알코올을 드신다든지 또 다른 약들을 드실 경우에는 이 수치가 너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병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약을 처방하고 제조하기 전에 항상 약의 그 상호작용을 생각하고 또 환자 자신이 현재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의사분이나 약사분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만 그 의사나 약사분이 환자분에게 제일 맞은 약을 또한 그 해롭지 않은 약을 조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번에는 요즘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그 계절성 알러지, 시즈널 알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매거진 여행 전문가 강승영 씨와 함께하는 가볼 만한 곳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되는 핸즈온 사이텍 박물관은 그 주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할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과학 박물관, 시카고에서 1시간 정도 거리라고 하는군요. 강승영 씨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한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역사는 과학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첨단을 걷고 있는 인류 문명의 이면에는 어른은 물론 어린이의 관심과 취미를 유발하는 쪽으로 투자가 돼가고 그 비중 또한 커짐을 우리는 이 주변 과학박물관, 천체관, 아이맥스 영화, 암니맥스 영화 등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과학박물관만 가보아도 하루 종일 볼거리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조작하고 실험해보고 만져보고 체험해보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어린 아이들의 눈엔 신기하고 원리를 통해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지역마다 어린이 박물관이나 과학 실험실 또 사이텍 등 관심을 끌기 위한 사회적 제도가 어린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카고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팍스 리버와 88번 도로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해 주변 볼 것들과 함께 자연과학 학습 능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핸드온 사이텍 박물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으로 조작해보고 또 맞춰보고 생각하고 실험에 스스로 터득한다 해서 이름까지도 핸드온이라 붙여졌다는 이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중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약 250여 개의 박물관 중 일리노이에만 11곳이 앞으로의 영재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의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수업에 임하도록 원리를 위주로 설치해 놓았는데 1층과 2층으로 꾸며져 있는 실험 위주로 학습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각종 그 기구들이 많이 준비돼 부모님과 어린이들의 정다운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휘오리바람, 토네이로의 그 위력과 원리 등이 눈에 띄며 또 관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비눗방울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끌어내 자기 머리보다 크게 만들어질 때면 아이들의 탄성과 환호가 대단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의욕과 성취를 유도하고 심리적으로 과학의 관심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어떤 형의 원리나 또 파워 또 신기한 물체의 움직임, 생명의 존귀함을 느낄 수 있는 어항 속의 생명체 또 열기구를 조작해 엄청나게 큰 열기구가 가열된 열에 의해 공중으로 뜨는 모습이나 또 생명체 즉 신체의 조직
또 이 모습을 통해 바디의 형성체, 말하자면 그 몸속의 장기나 혈액, 또 에너지 전달 모습, 또 우리의 몸을 형성하는 뼈와 근육, 또 핏줄, 피부 등에 이르기까지를 서적이나 작동으로 큰 학습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200여 개의 전시물을 통해 실험해보고 응용해봄으로 생활에 적응토록 권장하는 사이텍 뮤지엄, 우주의 신비함이나 또 외계의 파워를 통해 앞으로 살아가야 할 2세들의 장래 희망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도전해보는 삶의 현장. 보통 프리스터디 산교육장 사이텍의 그 주소는 18 벤톤 스트리트, 오로라, 일리노이 60506이며 전화 630-859-3434, 엑싯 210이며 이메일은 info@scitech.museum으로 하시면 자세한 인폼을 얻을 수 있고, 연중 실시하는 이벤트 행사나 또 멤버에 가입하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과학 잡지와 썸머 캠프, 또 필 트립, 또 버스데이 파리에 참가하고 기프트샵에서는 약 15%의 혜택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미래를 위한 설계와 자녀를 과학도로 키우기 위한 부모의 투자,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혼자 부르는 노래도 좋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선율, 합창. 합창은 언제 들어도 참 좋습니다. 시카고에서도 현재 여러 합창단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합창단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함께 모여서 만든 시카고 목사 부부 합창단의 제2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4월 30일에 열리게 됩니다. 미리 만나보시죠. 시카고 목사 부부 합창단의 총무이십니다. 박인영 목사님, 그리고 지휘를 맡고 계신 전성진 목사님 두 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2회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계신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 큰 감동을 주고 있는 이 목사 부부 합창단의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휘를 맡고 계신 전 목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보통 연주회를 하면은 기도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축도로 마치는데요. 저희들은 이번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프닝송이라고 있습니다. 찬양은 기도와 같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평화의 도구를 써달라는 그 기도를 먼저 하고 찬양이죠. 그 다음에 교회에 계시는 김광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외에 8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컨템포러리 뮤직 스타일로 찬송가를 요번에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가 여러분 듣기에 참 편하게 들릴 거예요. 가스펠송식이면서 우리들이 잘 아는 리듬을 섞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4곡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성가인데, 작년에 너무 좋았다고 다시 불러달라고 했던 성가가 2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번에 새로 선보이는 또 2곡의 아름다운 곡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은 저희들이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설교와 함께 찬양을 드리는 귀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순서들이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기 공연은 2회째이지만 그 이전에도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가셔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연을 다니셨나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 창단 연주회를 하고 나서 LA에 있는 베델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이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LA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LA에서 연주를 참 많이 하고, 시카고에서도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 목사님들과 또 단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렐루야 성회부터 시작해서 또 양로원으로 여러 곳에 저희들을 불러주고
저희들의 찬양을 듣기 원하는 곳에는 가서 저희들이 찬양을 참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 시카고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주에서도 아주 유명한 시카고 목사 부부 합창단인데 말이죠. 목사님들 모두 바쁘시잖아요. 네. 예, 어렵게 시간을 내셔서 호흡을 맞추시고 또 이렇게 좋은 공연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공연 준비하시다 보면은 좀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참 보람도 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점은요. 저는 목사이면서 연주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많은 단원들이 정시에 참석해서 정시에 마치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제일 프라이오리티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빠져요. 연주회 때도 작년 같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초상이 있어가지고 빠진 분도 계시거든요. 연습을 1년 동안 하고서 네. 빠지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보람된 일은 참 많아요. 목사님들이 참 그 찬송가를 교회에서 부르지만 악보를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지금은 악보도 참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소리도 참 잘 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참 은혜스럽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희들이 너무 기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있게 되는 제2회 정기 공연 언제 어디에서 있게 되는지 박인혁 총무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해 창단을 했죠. 그리고 금번 제2회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요. 2006년 4월 30일 바로 금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6시에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 감리교회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카고 지역에 사시는 많은 동포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참여해서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번에 있게 되는 제2회 정기 연주회 또 성공리에 마치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100원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